안녕하세요. 경제와 금융의 유익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커버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기 충격총 테이저건을 쏘고 커다란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수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인플레이션 텐트럼에 대한 얘기 잘 들어주시면 금융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걸로 확신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은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2020년 2월 고점에서 34%가 하락하며 대공황 당시 50% 하락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3월 19일까지 35%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이 특정한 원인에 의해 예상을 벗어나 급락하는 경우를 텐트럼 즉 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해 주가 폭락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팬데믹 텐트럼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팬데믹 텐트럼 이후의 주시장 스토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S&P 500은 75%나 상승했고 코스피는 108%나 반등했습니다. 특히 한국 코스피는 2015년에는 중국 상해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나란히 3000포인트대 수준입니다. 놀라울 따름이죠. 이러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2021년 1월 후반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접종도 시작되면서 그동안 갇혔던 경제 봉쇄가 풀리고 꽁꽁 묶였던 경제 성장률도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인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2021년 유령 자산인 비트코인만 난리가 났습니다. 2021년 주가가 박스권에 갇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국채시장의 텐트럼입니다. 투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채권의 시장 가격은 금리와 역의 관계입니다. 대표적 장기금리인 미국 국채 10년 만기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27일 1.014%였던 금리가 3월 19일 1.730%까지 폭등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가격은 금리와 역관계입니다. 금리의 급등은 채권 가격의 급락을 의미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채권 가격의 텐트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금리 상승 후에 팬데믹 이후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IT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IT 성장주를 하락시킨 이유는 IT 산업은 투자의 회행기간,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금리의 상승은 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문제는 왜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급등했을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구독은 한 번만 하세요. 두 번 하시면 탈퇴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주실 것은 장기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피셔의 방정식에 의하면 명목금리, 장기금리는 실질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Break Even Inflation, BEI 지표로 확인 가능한데요. 10년 만기 장기 국채금리에서 물가 연동체 금리를 뺀 차이분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최근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BEI,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장기금리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이유와 지속 가능성을 놓고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 문제는 역사도 깊고 그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먹기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경제와 금융, 투자 활동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 민감한 반응을 연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람의 부를 소리 없이 녹여 없애고 반대 디플레이션은 경제를 침체시킵니다. 하늘을 날던 이카루스의 날개를 녹이는 태양처럼 가까이 가면 인간은 추락하고 맙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초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요.
2차 대전의 원인이 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에서 2000년대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은 괴물적 신화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요. 참고로 초인플레이션이란 월 50% 이상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를 얘기합니다. 월 50%로 연간 계속 상승하게 되면 연 13,000%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살인적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70년대 석유 파동에 의한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과 임무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발단은 1972년 달러가 금 본위제를 벗어나서 순수한 지폐로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석유 파동에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겹쳐지면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79년 물가가 16%까지 상승하게 이르렀습니다. 경제가 대혼란에 빠졌고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설적인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무자비한 초고금리와 통화 긴축을 실시했습니다. 이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본 목표는 물가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사건은 세계 경제사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가 물가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로 전환하게 되고 저물가, 저금리 하에 경제가 안정성장하는 시대, 대안정기 또는 골디락스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중요한 임무가 인플레이션 관리로 정책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저물가 안정 성장기가 코로나 팬데믹의 회복기에 인플레이션이 촉발할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 원인은 먼저 막대한 유동성, 즉 전 세계적인 돈 풀기로 화폐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충격 대비를 위해서 풀린 돈은 약 14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재정 지출은 7.5조 달러, 각국 중앙은행의 지원이 약 6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후에 연간 GDP 규모의 돈이 순식간에 풀려나간 것입니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막대한 돈이 풀려나간 가운데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촉발되는 지연 수요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플레이션 촉발 요인은 달러의 최종 대부은행인 미 연준의 달러 인플레이션 용인 정책입니다.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평균적인 관리 외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것이죠. 또 고용 극대화를 위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은 2021년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뉴 노미널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치 않은 것은 글로벌 비용 인플레이션 환경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의 변화, 시큘러 트렌드의 변화가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화의 약화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자국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링 정책이 분업 효율화를 떨어뜨리면서 비용 상승에 작용할 것이고 또 지역화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도 새로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불평등 수준은 계속 상승해 왔는데 팬데믹이 그 상승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저탄소 산업 비용, 기후 환경 비용의 증가입니다. 전세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리플레이션, 착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견해도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기 국채의 수급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MBS, 모기지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으로 이와 같이 투자하던 장기 국채를
기관 투자가가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MBS의 볼록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설명의 난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미 연준의 시각도 아직 물가 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나 CPI 등 물가 수준도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기존에 너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급등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도 일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폭발적인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은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은 여러가지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투자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원인이 크지요. 그러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견제를 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반하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급진적이든 완화적이든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인 동요는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기적인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해치하는 투자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 금, 실물자산, 또 환경 관련 산업 투자도 유용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용 인플레이션 발생 환경에 주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악화될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도 순식간에 급등하고 텐트럼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좀 커버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인플레이션, 경제와 금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의 유익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